법원도서관 법마루 2026년 두 번째 주제 컬렉션은 법의학입니다. 33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은 어떻게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분석이 어려웠던 미세한 DNA 흔적이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확인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의학의 발전은 치밀하게 은폐된 범죄 현장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어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이란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감정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법의학은 그 자체로 응용 학문으로서 법의 병리학, 법의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의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의 병리학은 검시를 통해 사망의 원인과 종류를 밝힙니다. 검시의 목적은 조사가 필요한 죽음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검시제도는 검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영미법계와 수사 대응력이 빠른 대륙법계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인 겸임검시제도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수행합니다. 겸임검시제도는 형법적 인과관계 판단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의학적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지적되는 만큼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1995년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은 법의 병리학적 감정이 가지는 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1심은 법의학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당시 법의학 기법의 과학적 한계와 취약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의학적 감정의 중요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한국 과학수사와 법의학이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 과학수사는 객관적 분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DNA 감정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과학수사는 물론 과거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거에는 분석이 불가능했던 증거물들이 최신 기술을 만나며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학수사의 법적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유전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감정 처리 건수 중 유전자 분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전자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DNA가 범인을 식별하는 물리적 증거라면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의 정황을 토대로 범죄자의 유형을 파악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수사에서 행동과학을 응용하고 사건에 관한 정보 분석으로부터 가능성이 높은 범인상을 도출하며 초동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데 활용됩니다. 실제 프로파일링 결과가 판결에 인용된 사례를 통해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을 어떻게 참고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심과 2심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및 재범 위험성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법관이 양형 판단 과정에서 프로파일링 증거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과학수사 기법은 범죄 수사 단계에서 범인 추론과 수사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판에서도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과학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DNA 분석과 필적 감정 등은 넓게는 법과학의 영역에 포함되기도 하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허용 기준과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형태의 파일이나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와 같은 형태의 증거물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은 검사 방법과 판정의 정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증거 가치가 검토되며 디지털 증거는 복제와 변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 유지가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법의 인류학은 뼈와 유골을 분석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분야입니다. 신원 확인은 지문 감식이나 DNA 분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지만 유전자 채취가 어려울 경우 법의 인류학적 분석을 통해 연령, 성별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법의 인류학은 법의 유전학과 함께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의학은 사망 원인 규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세부 분야로 확장되어 활용됩니다. 임상법의학은 폭행, 상해, 성범죄 피해 등을 분석하며 법의 동물학은 약물과 독극물에 대한 감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법치의학은 치아를 통한 신원 확인과 개인 식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의학은 사망과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근접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의학적, 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여 수사와 재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의 누명 방지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정의 실현과 공공의 안전 증진에 기여합니다. 또한 법의학은 감정 제도를 통해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지식을 이용한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고 있으며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오판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법의학 역시 기술적 한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적격한 감정인의 선임에 따른 한계와 과학적 증거에 대한 오류 가능성 등은 법의학 증거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법정화된 표준의 결여와 법의 전문가 양성의 한계 등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 때문에 질식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망 원인과 손상 양상에 대한 법의학적 감정 및 해석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법의학적 감정에서 감정인의 전문성 절차의 객관성 및 검증 가능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법의학의 발전으로 수사기법이 발달하며 응용 역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발전을 위해 DNA 및 AI 기반의 첨단 과학 수사를 고도화하고 전문 감정기구와 인증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전문 인력 확충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법의학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술적 발전과 제도 및 인프라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안면 인식, DNA 및 사인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의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방대한 검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및 사고 패턴 예측으로 수사 효율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과학수사의 발전을 선도할 핵심 도구로 전망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의학은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하며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진실규명의 도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의학은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법의학은 의학적 증거를 통해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때로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법의학에 대한 관심과 발전은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법원도서관 법마루에는 법의학 관련 국내외 개념서와 다양한 신간교양 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주제 컬렉션 전시는 법마루 1층 전시실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법의학을 주제로 한 법률 소양 강좌를 7월 29일 수요일
15시부터 범마루 1층에서 개최하오니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